잠시 후면 이제 정각을 알리는 종이 오! 여기 있다. 와. 야. 우와. 천국. 시간도 세상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숲에 들면요. 와. 숲의 정령이 깃든 나무가 살고요. 그래요. 딴 나무보다 확실히 큽니다. 신나는 숲 놀이터도 있습니다. 출발. 산골 마을에 흐르는 축제의 낭만 느껴보실래요? 이제 해가 져가니까 훨씬 예뻐지네. 와. 같이 가시죠. 검은 숲으로. 독일에 살다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는지 온몸으로 느낍니다. 꽃을 사랑하고 숲을 찬미하는 사람들. 오늘은 독일인들이 잃어버렸다 되찾은 숲 슈바르츠 발트를 만나러 갑니다. 검은 숲은 서울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광대한 삼림지대입니다. 나무들이 하도 울창해 숲에 들어서면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고 해서 슈바르츠 발트, 검은 숲으로 불리는데요. 깊은 숲 구석구석 비경들이 숨어 있고 여러 시대에 걸쳐 수많은 예술 작품의 배경이 된 검은 숲.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숲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검은 숲 여행자들의 관문 도시 프라이부르크. 12세기에 건설된 도시로 프랑스 국경과 가까워 중세시대부터 중요한 상업도시로 성장한 곳입니다. 프라이부르크에 왔습니다. 저 문을 지나면 저 문의 이름이 슈바벤 토어이거든요. 슈바벤 대문, 성문을 지나면 이 도시 프라이부르크 옛 구시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세시대 프라이부르크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2개의 주요 성문을 통해 드나들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도시가 커지고 방어의 필요가 사라지면서 성벽은 철거됐지만 성문은 여전히 남아 소임을 다하고 있죠. 800년 역사의 성문으로 사람도 다니고 전차도 다닙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에서도 유명한 친환경 도시로 구시가에서는 자동차가 달릴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중세의 거리는 온통 사람들의 차지죠. 프라이부르크 대성당 주변은 아침부터 점심 무렵까지 구시가에서 가장 붐비는 곳입니다. 네, 아침 7시 반부터 이 시장이 열리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만 빼고 이 시장이 열려요. 낯선 시장 구경은 늘 재밌죠? 확실히 나무의 도시에 왔으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 도마도 만들고. 시장의 판매대를 보면 그 동네에서 뭐가 유명한지 알 수 있잖아요. 목재가 풍부한 검은 숲과 인근 지역에서는 예부터 목공예가 발달했는데요. 프라이부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지 주민들이 직접 만든 생활용품, 또 직접 기른 다양한 먹거리들을 구경할 수 있는 아침 시장. 하지만 뭐니 해도 시장 구경의 하이라이트는 주전부리죠. 특히 여기서 꼭 먹어봐야 할 게 있어요. Hallo, guten Morgen. Morgen. Ist das Langelote? Das ist Langrote, ja. 이 지역에서는 랑에로테라고 하는 길쭉한 빨간 소세지라는 뜻의 소세지를 먹습니다.
여기 왔으니 이걸 안 먹을 수 없죠. 랑의 로테는 1949년 이 시장에서 처음 시작된 메뉴인데요. 보통 샌드위치와 비슷한 것 같지만 소시지가 살짝 다릅니다. 땡큐셴. 일단 길이가 다른 소시지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랑의 로테라고 하는 거예요. 양파 볶은 게 이게 기가 막힌데요? 양파 볶은 게 단맛하고 고소한 맛을 풍미를 확 올려줘요. 아, 맛있다. Wir haben 2 kleine Kinder. 아, Wenig Zeit. 야. Aber wenn wir hier in der Stadt sind, dann gehen wir hier hin. 땡케. Euch auch. 땡케. 별미 소시지를 먹으면서 활기찬 시장 구경을 하다 보면 아침나절이 금방 지나갑니다. 정오가 되기 전에 시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대성당은 이 도시의 산 역사입니다. 무려 800년의 세월을 도시와 함께 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대규모 폭격도 이 성당만큼은 피해갔다고 합니다. 지금 정식 연주가 아니고 내일 11시 반부터 여기서 콘서트가 있거든요. 저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곳에서만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콘서트를 앞둔 연주자의 연주를 제가 아주 운이 좋게도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제대로 감상할 수가 있게 되어 좋습니다. (13세기부터) 300년에 걸쳐 건축된 프라이부르크 대성당.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짓기 시작해 고딕 양식으로 완성된 이 성당은 독일의 많은 고딕 성당 중에서도 대표적인 걸작입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 대성당의 116m 높이의 첨탑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첨탑은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있는데요. 300개가 넘는 돌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돌이 이게 기름칠한 것처럼 맨들맨들합니다. 이제 딱 이 시내에 있는 건물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비좁은 계단을 한 30m쯤 오르면 갑자기 넓은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대성당의 종들의 방입니다. 여기 지금 18개의 종을 볼 수 있는데 사이즈가 다 다르죠. 그래야 종 소리가 다를 테니까. 제일 큰 건 여기서는 예수님 종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오래된 종 중에 큼직한 종이 여기 호산나 종이 있는데요. 이게 만들어진 지 거의 800년이 된 종입니다. 정오에 맞춰 첨탑에 오른 건 이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죠. My favorite thing is actually climbing up the Mizda and see the bells. 鐘の音がグワーングワーンというのがすごくて、それでそのさらに上に、もう一つ、階段があって、そこに行くと塔の先っぽまでこう見上げ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美しかったです。 장엄한 종소리의 기운을 얻고 다시 빙글빙글 중세의 첨탑을 오릅니다. 우와, 여기서 다 보이네요. 어둡고 좁은 길을 올라왔더니 이런 햇빛이 반겨주네요. 그저 환상적인 공간. 힘들여 올라올 가치가 충분합니다. Es ist sehr hoch und ich bin sehr aufgeregt, weil es sehr hoch ist und ich habe ein bisschen Angst vor der Höhe. Aber es ist trotzdem eine wunderschöne Aussicht hier auf Freiburg und ich freue mich, dass ich hier bin. Un poco agobiante la subida con las paredes tan estrechas, pero bien, muy bonito al llegar arriba.
온몸으로 태양빛을 받아들이며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는 첨탑. 중세 고딕 양식의 진수이자 프라이부르크 최고의 전망대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프라이부르크 구시가에서 뚜벅이 여행을 하다 보면 발밑을 잘 살펴야 합니다. 중세시대 만들어진 수로에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처에 있는 강물을 끌어와 생활용수나 소방용수로 쓰기 위한 옛날의 편의시설이죠. 지금은 원래 용도보단 이렇게 쓰입니다. 우와, 시원하다. 여름에는 여기 시내 자체가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물줄기들이 곳곳을 흐르면서 도시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에서 날씨가 좋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땅크쉔. 전국에서 가장 햇빛이 많이 드는 도시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아름다운 곳이에요. 프라이부르크 민스터의 끝내주는 전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길고 흐린 날이 많은 독일에서 프라이부르크처럼 햇빛 좋은 도시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낮에는 햇빛이 쨍쨍하지만 검은 숲 산지와 가까워 해가 지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언젠가 제가 다시 독일 생활을 한다면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도시예요. 제가 프라이부르크에 살던 건 아니지만 여기 올 때마다 그래도 가능하면 올라오고 싶어하는 언덕입니다. 여기서 보는 뷰가 특히 저녁 풍경이 유럽 어디랑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성당, 뮌스터의 측면 모습이 보이고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중세의 성 그대로가 간직이 되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프랑스 음식 문화가 융합된 지역 음식들도 매력적이죠. 풍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독일 오시면 소세지랑 돼지고기랑 감자랑 돼지 감자 하다가 독일 거 먹을 거 없다고 막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메뉴판에 좀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 음식이나 계절 음식, 다양한 음식도 한번 주문해 보시면 굉장히 맛있는 여행 할 수 있을 거예요. 검은 숲 근처에 오신다면 여기 프라이부르크 꼭 한번 들러보세요. 프라이부르크에서 황홀한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검은 숲을 향해 달려갑니다. 프라이부르크 인근에 포트 바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사이에 연결된 이 숲길, 이 아름다운 국도 500번 국도가 이 지역에서도 꽤나 유명한 드라이브 길로 알려져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자동차 좋아하는 건 너무 유명하죠. 많은 독일 어르신들이 로망으로 꼽는 게 빈티지한 클래식카를 타고 멋진 풍경 속을 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인기 있는 드라이브 길 중 하나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야, 여기 뭐 이 거대한 바위를 빙글빙글 돌아서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요. 우와. 독일은 북부와 동부는 주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중부를 지나 남부로 갈수록 산지가 많아지는데요. 남서부를 대표하는 산악지대가 바로 검은 숲입니다. 이 넓은 숲을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할아버지 전나무와 나무 꼭대기 길에 들러 검은 숲과 첫인사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 2km 걸어가면 거대한 전나무가 있다고 해요. 할아버지 전나무라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된 나무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예쁜 오솔길을 따라가 보면 알게 되겠죠?
검은 숲에서는 다양한 수종을 볼 수 있는데요.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같은 화렵수는 주로 낮은 지대에 분포하고요. 검은 숲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지대에는 침엽수가 자랍니다. 가장 흔한 게 전나무와 가문비나무죠. 20-30m가 훌쩍 넘는 키 큰 나무들의 기세에 햇빛마저 숨어든 오솔길입니다. 여기가 습하고 햇빛이 잘 안 드니까 전체가 다 초록 이끼로 덮여 있습니다. 이끼가 얼마나 포근포근한지 몰라요. 깨끗하고 부드럽고.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처럼 신비로운 숲을 배경으로 하는 동화에서 왜 검은 숲이 자주 묘사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독일을 여행하면서 여기 검은 숲에도 왔었거든요. 검은 숲에 들어오면 10분 만에 시간을 잊어버리고 한 20분이면 세상을 다 잊게 된다. 그럴 만한 숲 아닙니까? 독일에 살 때 저는 심심하면 사과 한 알 싸들고 집에서 가까운 숲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숲 그늘에 머무는 시간 그 자체가 위로였고 힐링이었죠. 오두막을 잘 지어놨군요. 나무하고 이끼만 보며 걸은 지 1시간쯤 잠깐 쉬어가라는 듯 대피소와 약수터가 나타났습니다. 오! 사람이다. 할로. Eva. 하이킹 1시간 만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Ja. stimmt. Und Sie? Fabian. Fabian. Großvater Tannen gefunden? Wir sind auf dem Weg. Ja. Die Ruhe im Wald. Ja. Nur ein bisschen anstrengend, aber sonst ist ja ein Kinderfahrt. Wiedersehen. Ciao. 정말 보기 좋은 분이죠. 안 보이던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걸 보니 아무래도 멀지 않은 곳에 목적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걸음을 떼봅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 타는 리전이 위쪽이라고 써있죠? 이건 그냥 이 하이킹 코스만 지금 안내하는 건가? Hallo. Wo kann man befindet sich Großvater Tannen? Ja, da gehen Sie jetzt hier runter Hier runter? und dann, wenn Sie unten sind, rechts Ja. und dann immer geradeaus. 멍멍이한테는 저희가 불청객인 것 같은데요. Immer gerade. Das heißt ungefähr Ist dann angeschrieben. 저는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근처에서 헤매고 있었지 뭐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이번엔 정말 느낌이 옵니다. 할아버지 전나무를 만날 것 같은 느낌. 근데 설마 이 할아버지는 아니겠죠? Für den Rundweg Ja. Tannenriesen. Und Ja. da gehört auch die Großvatertanne Ach dazu. so. Einen schönen Urlaub noch. Dankeschön. Tschüss. 독일 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친절하네요. 제가 초행이라서 잠깐 헷갈린 거지. 사실 검은 숲은 표지판이 잘 돼 있어서 혼자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보이는데? 오, 여기 있다. 와, 확실히 크긴 큽니다. 다른 나무들보다. 와,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딱 비교가 되네요. 드디어 만나 뵙는 할아버지 전나무입니다. 노거수가 흔하디 흔한 검은 숲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고 그만큼 키도 큰 나무인데요.
높이가 거의 5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330년 된 나무라 이거죠? 와, 그래요. 딴 나무보다 확실히 큽니다. 할아버지 전나무의 몸통 둘레는 5m 정도 됩니다. 한번 끌어안고 싶었는데 워낙 귀한 나무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할아버지 전나무를 한눈에 다 담으려면 한참이나 뒷걸음질을 쳐야 합니다. 이분 사진 찍는 모습 보니까 그 높이가 실감나더라고요. It's one of the highlights of Schwarzwald. Yeah. Yeah. Thank you. 지상에 있는 모두를 우러러보게 하는 검은 숲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 숲에서 저는 또 어떤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끝도 없이 울창한 검은 숲을 달립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무분별한 벌목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던 검은 숲은 대대적인 녹화 사업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바움비펠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나무의 줄기의 끝부분, 우듬지를 말하죠. 우듬지를 걸어서 올라가는 조그만 오솔길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로 올라갈 텐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어렵게 되살린 이 숲을 철저히 보호하고 또 알차게 즐깁니다. 그냥 이렇게 높은 나무의 꼭대기를 보면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잖아요. 5m짜리 나무들이 있는 길을 걷는 것 같은데 나무 밑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지상에서 20m 높이에 놓여있는 이 산책로에 오르면 나무의 눈높이로 숲을 거닐 수 있습니다. 산책로 중간중간에는 재미난 장치들도 있어요. 오, 밑이 그냥 다 뚫려 있어서 꼭 놀이터에 온 어린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 많이 해놨네 여기다. 길 따라가다 보면 산책로의 중심에 닿습니다. 오, 엄청 높은데요? 야,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와, 산책로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 전망대는 높이가 무려 40m에 달하는데요. 근처에서 가장 키 큰 나무들 기준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나무 꼭대기 길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건 아니죠? 가장 높은 전망대까지 나선형으로 이어지는 나무길. 계단 하나 없이 완만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꼭대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나무로 거의 다 만들었네요. 철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거대한 우주정거장 같습니다. 내려올 때 이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군요. 엄청 빠르겠어요. 우와. 숲속 전망대에 이런 거대한 미끄럼틀을 설치할 생각을 누가 한 걸까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찔할 것 같기도 하고. 빨리 한번 타보고 싶어지는데요. 안에서 괴성이 들리는 게 꽤나 무서운 것 같은데요? 저기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높은 느낌인데요? 이게 한 40m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미끄럼틀에서 나는 탄성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를 들으면서 전망대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검은 숲에서 저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건 새들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딱 하늘에 지금 머리가 닿은 기분입니다. 구름까지 온 것 같은데요. 이제 다 왔어요. 1m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우와, 엄청 높아. 밑에서 보던 거랑 완전히 다르군요. 와. 우와,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아래에서는 숲속의 냄새가 났는데 이제는 구름의 냄새, 하늘의 냄새. 공기도 진짜 맑고. 와. 숲을 제대로 보려면 숲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생각나는 풍경입니다. 이 넓은 검은 숲이 이제야 제대로 보입니다. 발 아래 펼쳐지는 숲의 바다도 감상하고 나무 꼭대기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맞으면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It's freedom. You feel here the free. Is that good? On se sent bien ici, on est au milieu de la nature, on a une superbe vue sur toute la forêt autour. Ce que c'est joli, tu vois tout le paysage qui est autour. C'est magnifique. 이제 나무 꼭대기 길의 하이라이트를 경험할 시간. 터널 미끄럼 2유로를 내면 이걸 탈 수 있습니다. 기계에다 돈 넣으면 열리고요. 미리 동전만 준비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Ist das gefährlich? So schnell aus. Nö. Nein? Nein. Haben Sie keine Angst? Nein. Gute Fahrt. Bitte. 옛날에 시골에서 눈썰매 타듯이 비료푸대 깔고 타듯이 지금 저걸 깔고 합니다. Are you scared? No. No? No, I don't think that my mother is scared. I don't know. Yeah. Have a good ride. Good light. 와, 저 속도 좀 보세요. 갑자기 좀 떨리는데요. 오! 벌써부터 미끄러지는데요? 살짝 겁이 나는데? 출발! 올라갈 때 들었던 괴성이 저한테서 나오더라고요. 무섭지 않습니다. 재밌었다. Very good. Very good. Was not scary? Scared? A little bit. A little bit? Yes, in the beginning, a little bit, but Yeah. it's okay. Very nice.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깊은 숲속의 놀이터.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검은 숲은 평생 잊지 못할 여행지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모험과 힐링의 숲이지만 사실 과거의 검은 숲은 접근도 쉽지 않은 산골 오지였습니다. 검푸르고 빽빽한 나무들의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 거칠고 고립된 환경은 검은 숲만의 고유한 전통 문화가 발달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시계 산업이 발전한 건 가난을 타개하기 위한 산골 사람들의 노력이었어요. 나무는 풍부하고 나무를 다루고 쇠를 다루는
그 장인 정신과 그 정교함이 결합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검은 숲의 상징이 된 건 뻐꾸기 시계입니다. 이곳은 뻐꾸기 시계 산업의 중심지인 트리베아키입니다. 검은 숲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뻐꾸기 시계의 고향이죠. 여전히 여러 마을에서 뻐꾸기 시계를 만드는데요.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계점에 왔습니다. 아주 귀여운 캐릭터 트리베어입니다. 곰의 이름이 트리베어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사랑스러운 곰돌이 가족은 시계 제작자 할아버지와 그 식구들이랍니다. 15분에 한 번씩 음악과 함께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귀여워서 눈을 못 떼더라고요. 호객 효과 제대로죠? 이 가게는 검은 숲에서도 유서 깊은 시계점입니다. 1880년대부터 가업으로 시계를 판매해 그 역사가 150년에 이릅니다.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건 역시나 검은 숲의 명물 뻐꾸기 시계죠. 뻐꾸기 시계 하면 떠오르는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크기별, 모양별, 온갖 종류의 뻐꾸기 시계들이 즐비합니다. 와, 예쁘다 싶으면 역시 비쌉니다. 와, 가까이 들여다보면 비싼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죠. 진짜 정교해요. 이걸 어떻게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을까? 시계 하나하나마다 동화책 한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나무꾼들이 살던 모습, 썰매 끌면서 살던 모습, 이 검은 숲의 전통이 이 시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와, 제 키가 요만합니다. 야, 이거 비싸겠다, 이런 건. 역시 소형차 가격 하나 하네요. 와, 진짜 크네. 상품을 넘어 작품 같은 시계도 많고 거의 뻐꾸기 시계 박물관입니다. È veramente bellissimo, sembra di vivere in una favola. Questo è il terzo giorno in Germania, abbiamo fatto anche i parchi acquatici Europa Park e adesso stiamo tornando conoscendo prima un po' gli orologi, è molto bello. 여기엔 세상에 하나뿐인 뻐꾸기 시계도 있는데요. 제일 비싼 시계가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래요. 가격은 19,900, 거의 2만 유로, 자동차 한 대 값인데요. 금으로 장식되어 있나 봐요. 와우. 목공의 장인이 만든 한정판이랍니다. 요즘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뻐꾸기 시계, 검은 숲에 다 모여 있네요. 검은 숲에서 뻐꾸기 시계가 처음 만들어진 건 350년 전쯤이라고 합니다. 겨울철이면 일거리가 없던 농부들이 생계를 위해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죠. 지금도 대를 이어 활동하는 뻐꾸기 시계 제작자들이 여럿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뻐꾸기 시계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는데 어디가 있나? 설마 저거? 아무리 커도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집 한 채가 통째로 뻐꾸기 시계입니다. 잘 보면 아래에서 천천히 흔들리는 시계추도 있고요. 위쪽에는 뻐꾸기가 나오는 문도 있어요. 작은 뻐꾸기 시계를 모델로 60배 크기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뻐꾸기 시계였었어요. 지금은 그 타이틀은 뺏겼지만 이건 뭐 큰 집 한 채이잖아요. 가까이 보니까 더 신기합니다. 이 시계는 1994년에 제작됐습니다. 트리베르크의 유명한 시계 장인들이 5년에 걸쳐 만들었고
마을의 명물이 됐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이 집 앞에 모여듭니다. 시계바늘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곧 있으면 정각이고요. 사람들이 좀 전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여기 다 모였어요. 매시 정각이 되면 분명히 뻐꾸기가 나오겠죠. 5, 4. 나왔다! 하필 이때가 1시였지 뭐예요. 아쉽네요. 한번 그냥 꾹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안에 시계 장치를 볼 수 있으니까. 오. 집채만한 뻐꾸기 시계는 진짜 집처럼 들어가 볼 수도 있는데요. 1층에서는 이 시계추만 볼 수 있고요. 진짜 뻐꾸기 시계의 심장은 이 시계집의 2층에 있습니다. 오, 이야, 기계 장치를 여기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네요. 아, 이게 새로 만들었을 줄 알았더니 이 큰 시계를 나무가 움직이고 있어요. 가로 세로 4.5m의 시계 태엽 장치? 마치 제가 거인국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크긴 크다. 무슨 영화 모던 타임즈 생각나요. 이거 그냥 대관람차처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기계가 크니까. 시계추의 전체 길이만 무려 8m. 무게는 약 100kg이랍니다. 옛날에 여기 시계를 만들어서 도시로 팔러 가는 행상원, 시계 운반원입니다. 19세기의 시계 판매원에겐 이제 다른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한번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Welcome to the interior of the world's biggest cuckoo clock. The cuckoo clock is an original copy of a small Black Forest cuckoo clock constructed at a scale of 60:1. We hope that you have enjoyed your visit to the world's biggest cuckoo clock. 검은 숲의 뻐꾸기 시계는 처음에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점점 더 아름답고 정교해지면서 검은 숲의 상징이 됐습니다. 녹록치 않았던 검은 숲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외부와도 교류할 수 있게 해준 뻐꾸기 시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검은 숲의 뻐꾸기 울음소리는 영원하지 않을까요? 이제 검은 숲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합니다. 아, 좋다. 숲속으로 첩첩산중으로 들어갑니다. 드넓은 검은 숲 안에는 수백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은 대개 강과 계곡을 낀 부드러운 구릉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죠. 여행하다 우연히 만나는 지역 축제는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검은 숲에서 여름에 열리는 축제 중에 가장 중요한 축제인 불빛 축제가 이곳 바이어스 브론에서 열립니다. 오늘 해가 진 이후부터 정말 많은 불빛들이 약 5만 개의 촛불들이 이 마을을 아름답게 수놓을 겁니다. 오늘 밤 불 밝힐 문양들이 미리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좀 심심하죠? 이따 해가 지고 나면 이 풍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하세요.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독일은 정말이지 축제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다들 크고 작은 축제를 기다리면서 1년을 사는 것 같죠. Ja klar, also wir freuen uns darauf. Wir haben uns wochenlang, monatelang darauf vorbereitet und freuen uns jetzt, dass es losgeht. Wir hoffen, dass das Wetter noch ein bisschen mitmacht und dann kann es losgehen. 도착했을 때 조금씩 떨어지던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불빛 축제, 그것도 촛불 축제의 비라니. 다들 축제가 취소될까 걱정하는 눈치였는데요. 이분은 예외였습니다. Schade, dass das Wetter so ist, aber wir tun das Beste. 비는 오지만 지금 축제 준비하고 이미 즐기는 사람들의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마을 악단이 가라앉은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야, 이 넘치는 흥 좀 보세요. 비걱정은 하늘에 맡기고 이 축제 분위기를 즐깁니다. So, schön, dass ihr da seid. Es macht Spaß für euch zu musizieren. 여행하면서 현지 분들에게 이런 환대를 받으면 정말 감사하고 기분 좋습니다. 낯설었던 마을과 확 친해지는 느낌이랄까요. Hallo. Was machen Sie? Mit Fischerhose? Fischerhose, hier rein. Da ist tief. Wollen Sie hier rein? Ja, ja. 여기는 일가친척이에요, 일가친척. Dann sieht's ein bisschen ähnlich aus. 해질 무렵부터 시작하는 불빛 축제지만 저는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이 축제의 전통은 주민들이 직접 촛불을 밝히는 건데요. 자기 집 앞뿐만 아니라 마을 구석구석, 심지어 물이 콸콸 흐르는 이런 계곡에도 소중하게 하나하나 촛불을 올려둡니다. 여기 보이세요? 지금 나비로 보여지는 저 형상이 지금 톱밥으로 미리 디자인을 해놓은 거거든요. 밑그림으로 그려둔 톱밥 위에 그대로 촛불을 올리면 되는데요. 간단해 보이죠? 저 같은 외지인도 원한다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언덕에만 지금 2,000개의 초가 밝혀질 거래요. 저 나비 말고도. 빗방울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되지만 일단 한번 시작해봐야죠. 저는 마을에 오자마자 보았던 나비 그림에 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게 톱밥이 괜히 밑그림만 그려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초를 이렇게 비탈진 데도 잘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여름날의 어느 하루, 마을에서 이렇게 촛불을 밝혀온 지는 벌써 40년이 넘었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하면 마을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싸웠던 사람들도 다 화해하고 얼굴 보고 같이 이렇게 어린이처럼 즐기다 보면 말이에요. 사실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비 때문에 촛불은 자꾸만 꺼지고 언덕은 또 미끄럽고요. 그래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모습에 묘한 성취감이 쌓여가더라고요. Erledigt. Alles klar, hey, perfekt. Vielen Dank. Danke dir, merci. Danke. Ich bin zufrieden. Ja. Bin stolz drauf. Unseren Schmetterling. 주민들과 합심해서 예쁜 나비 한 마리를 만들고 났더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불빛 축제의 시작. 검은 숲이 은은하게 반짝입니다. Sehr schön, es ist traumhaft, eine ganz tolle Stimmung, atemberaubend. 낮이나 밤이나 한여름의 꿈결 같았던 여행. 검은 숲을 만났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야, 트라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괴테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래요. 괴테 시절에도 여길 관광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